자, 지난 밤새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는 메타 때문에 시장이 너무나도 크게 흔들렸던 시장 같거든요. 미국 증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그 주시장이 계속 흔들거림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면서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잠시 전에 마감된 시장과 또 장 끝나고는 또 다른 반전이 나타난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어떤 변동성이 아주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많은 분들 좀 성타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S&P 500은 2.5%가 결국 떨어졌습니다. 다우도 한 1.5% 떨어졌고요. 나스닥이 오늘 제법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져 제법이라기 표현보다는 좀 폭락했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3.7%가 떨어졌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필수 소비재라든가 유틸리티 이런 것도 약간 좀 선방했다라는 정도죠. 거의 다 떨어졌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7%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아시다시피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 이제 메타 플랫폼, 쉽게 해서 페이스북이 들어가면서 네네. 주가 떨어졌고요. 아시다시피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 오늘 거의 26% 넘게 떨어지면서 사상 최대 폭으로 오늘 떨어진 하루가 되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의 하락은 메타 플랫폼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타 기술주라든가 소셜 미디어의 주가의 급락세를 같이 좀 견인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은 이틀 동안에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2월 이후에 주가의 네. 그 주요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메타 플랫폼, 트위터, 아마존 이런 걸 같이 보여드리겠는데요. 이틀 2월 들어서 나스닥이 오늘 포함해서 3.3%가 떨어졌고요. 지금 보시면 이틀 있다가 완전히 급락하는 모습을 쫙 보여주지 않으니까 거의 직선으로 하락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메타 플랫폼이 25%, 트위터가 9.5%, 아마존이 지금 정기장까지는 8.2%가 떨어졌는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스포티파이도 21%나 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TD 어메리트레이드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JJ 키나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이란 게 쉽게 해서 빅10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서도 상위에 들어가 있는 주식인데 대부분 포트폴리오의 핵심 주식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없는 포트폴리오는 거의 없다는 거죠. 앞서 소위 XLC라 그래갖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 보여드렸는데 거기 지금 25%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이 떨어지니까 25% 갖고 있는 주식이 오늘 25% 떨어지니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커뮤니케이션 섹터 자체가 7% 네. 하락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되면 전체 포트폴리오라든가 시장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이거 메타 플랫폼만의 이슈냐 아니면 다른 기업들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오늘 전반적으로 반영되면서 아마존도 많이 떨어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은 시장은 어닝 시즌이 결코 나쁘진 않습니다. 발표된 수치는 나쁘지 않아요. 네네. 물론 어닝 비트율은 많이 처져 있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한 80% 정도가 이걸 상회한 건 팩트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만이 아니라 꿈과 희망에 대한 확신을 줘야 되는데 네. 그것이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이 지금 핵심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허니웰입니다. 산업재에 속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허니웰은 기대 이상 거의 깜짝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를 실망하면서 오늘 이 주식도 결국은 8% 가까이 오늘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주가 이렇게 하락한 데는 10년물 금리가 또 오늘 1.8%까지 지금 뛰고 올라간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모습이었고요. 유가 같은 경우도 90달러를 돌파하면서 결국 끝나면서 2014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달러는 다소는 진정세를 보이는 것 자체는 그나마 그나마 좀 오늘 좀 긍정적인 소식이었다는 것은 분명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메타 플랫폼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주요 기술주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도 이 여파에서 피해가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애플도 한 1.7% 떨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4%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알파벳도 물론 어저께 상승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알파벳도 3% 떨어졌고요. 테슬라도 2% 떨어졌고 오늘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엑소모빌은 좋아야 되는데요. 이것들이 결국 다 음봉이나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엑소모빌도 1.2%가 오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과연 이 페이스북 이제 메타 플랫폼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발생했던 거고 실적이 어땠길래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걸까요? 네, 페이스북의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이미 작년
여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iOS 15인가요? 이제 새로운 게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안드로이드 쉽게 해서 갤럭시를 쓰시는 분은 이게 경험은 아직 못하셨을 것 네네. 같은데요. 핵심은 이제 애플기를 쓰시는 분들은 새로운 앱이나 새로운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질문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당신의 정보, 당신의 여기 지금까지 검색하거나 하는 사용 정보를 이 업자한테 이 앱 서비스한테 제공하겠냐는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네, 네. 근데 대부분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아마 그것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네네. 개인 정보가 소위 그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담감을 갖고 있지 그렇긴 않습니까? 하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 뭐 웬만하면 요즘 애플 기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크롬이나 뭘 쓰시더라도 그 PC를 쓰시더라도 쿠키에 대한 그 개인 정보를 네.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거나 하는 거죠. 대부분 이해하기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무조건 이제 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의무화되다 보니까 이거 그냥 경험적으로 노하는 분이 많다는 거, 싫다는 분이 많죠. 그럼 그거에서 기반으로 일단은 어떤 광고 영업을 주로 하던 소셜 미디어 업계가 타기를 본 거죠. 그런 것이 실제로 보면 벌써 한 3분기째입니다. 3분기째. 네. 제가 첫 분기에는 작년 2분기 때는 이제 그런 소식이었고요. 3분기에는 영향을 받았고 4분기 이제 실적 나온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영향을 받은 것과 안 받은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요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 수의 증가세가 정체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기존의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엄청난 성장을 계속해야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물론 페이스북이 그렇다는 것이 어저께 페이팔도 보여줬고 다 그런 것들인데요. 꿈과 희망을 갖는 성장주들은 성장을 계속해야 되는데 성장이 정체되는 거에 대한 걱정이죠. 어저께 저희가 속보 나왔을 때 보여드렸지만 대부분의 수치들이 가이던스를 예상치를 못 맞췄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나오는 것이 딱 이겁니다. 이게 MAU거든요. 이거는 월간 활성화되는 사용자 수인데요. 지금 작년 여름은 그렇다고 쳤는데 작년 9월이나 지금 12월까지 보더라도 활성화된 사용자 수가 정체되거나 좀 감소되는 모습까지 보여준 거거든요. 네. 바로 이것이 또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월가에서는 제가 숫자를 찾아봤더니 최소 30곳이 오늘 목표 주가를 하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 이런 것 큰 것들은 목표 주가를 안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 바로 내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심하게 내린 것은 루프 캐피탈은 거의 이거는 40% 정도 이렇게 내린 거거든요. 380에서 230달러까지 내리면서 네네. 제가 오늘 본 것 중에 최저수니까 막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큰 의미가 있었겠고요. 그러다 보니 한 달 만에 목표 주가 평균은 398에서 348달러까지 오늘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하실 만한 것이 그럼 도대체 이 페이스북과 그러니까 메타와 도대체 안드로이드를 갖고 있는 크롬 구글의 차이는 뭐냐는 거죠. 왜 당연히 크롬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알파벳을 여러분들이 지금 크롬 같은 거나 이런 서비스를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쓰신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슈가 될 텐데 가장 큰 차이는 이 페이스북과 구글의 차이는 구글은 자기네가 쉽게 얘기해서 크롬이라는 운영 체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나 뭐 익스플로러나 이런 거 웨일이라 네이버 웨일이라도 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이런 거 많이 쓰시고 크롬 많이 쓰시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아이패드나 이런 거 쓰신 분, 아이폰 쓰시는 분은 보시면 사파리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사파리에서도 예를 들어서 검색할 때 보면 기본 검색을 선택할 수 있게 해놨는데 대부분이 구글을 쓰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 이미 엄청나게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구글이 누구한테 애플한테 지불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런 어떤 검색 엔진을 갖고 사업을 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검색 엔진에 대해서 광고 붙이는 것은 별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럼 왜냐하면 검색 엔진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갖냐면은 검색 엔진에서 나한테 취향에 잘 맞는 것을 검색을 해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구글의 힘이기 때문에 구글은 원천적인 자기네가 위치를 갖고 있고
바로 페이스북이나 다른 쪽은 못 갖고 있다. 네네. 그것이 가장 큰 차이가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페이스북은 자꾸 이제 차세대 인터넷을 얘기하면서 네. 메타버스를 노린 거다라고 네네.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간략하게 아마존 실적 발표됐잖아요. 아마존 실적 이후에 뭐 시간의 거래 급등하고 있으니까 어떤 내용이 발표된 겁니까? 아마존은 이제 오늘 주당 이익은 27.75달러로 깜짝 놀랄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거는 기존의 그 전망과 바로 대입이 잘 안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여기에는 리비안의 투자 수익이 대규모로 발표됐는데요. 그러면서 어찌됐건 실적은 좋게 나왔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3년 만에 이번에 멤버십 가격을 올려놨습니다. 멤버십 가격이 기존에 117달러였는데요. 이거를 지금 119달러에서 139달러로 17%로 올려놨거든요. 이거 올렸다고 해서 아마 멤버십을 취소하는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거의 네. 없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바로 그거의 힘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바로 실적 좋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서 시간에서 처음에 뭐 9% 10% 하다가 지금 현재는 거의 17% 18%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그런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스냅 같은 경우가 오늘 스냅도 아시다시피 스냅챗하고 역시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인데요. 네. 오늘 정규장에서 오늘 24%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오늘 시간에서 발표된 거가 사상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발표하면서 오히려 시간에서 39%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다행히 아마존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오늘 밤 미국 시장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예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